핫한 기업들의 비밀 노트를 공개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시크릿노트의 김나연입니다.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어떤 기업에 투자하면 좋을까 고민이 많이 되시죠? 저희 시크릿노트에서 확실한 기업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본격적인 강의 앞서 시장부터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밀려서 2,540선으로 하락하면서 5거래일 만에 사상 최고치 행진을 멈췄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코스피 대형주 상당수가 약세를 보였는데요. 그간 강세장에 대한 부담감에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약화됐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 업종별 등락률을 보면 오늘 비금속 광물이 가장 크게 올랐고요. 통신업, 화학, 건설업 등도 상승했습니다. 반면 의약품이 가장 크게 내렸고요. 증권, 음식료업, 은행도 뒤이어 하락했습니다. 네, 한편 코스닥 지수도 이틀간의 종가 최고치 행진을 마치고 오늘 하락했는데요. 코스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를 보이면서 출판, 매체, 복제, 운송이 하락했고 비금속, 반도체, 화학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오늘 시장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는 단타장인 이창대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뭐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렸듯이 코스닥장과 이제 코스피장을 보았을 때 코스피장에 투자를 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정적이고 오히려 길게 가져갔을 때 더 큰 수익률을 노릴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장세에서는 코스닥 장세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 코스피장에 그 코스피 종목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투자가 될 것이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조정이 좀 나와주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분들이 이제는 좀 꺾이는 건가? 내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도 이제 계속 떨어지진 않을까? 뭐 지금까지 화장품 관련 종목을 공략을 해오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뭐 대장주들을 잡고 오시던 분들도 이제 주춤하고 어느 정도 쉬어가는 구간인가? 이제는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구간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앞으로 재도약을 하기 위한 숨고르기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같은 시기에 뭐 앞으로 성장세가 기대되는 종목들이나 아니면 뭐 단기적인 이슈나 뭐 뉴스에 따라서 종목이 주가가 상승했던 종목들이 아니고 뭐 괜찮은 기업, 내가 지금까지 봐왔던 앞으로의 성장세가 기대되는 그런 기업들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률과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들은 지금의 타이밍에 오히려 매수를 하신다든지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을 끝까지 가져가셨을 때 숨고르기 구간을 거치고 나서 더 높은 상승률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종목에 대한 투자가 조금 더 효율적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의 하락은 제2차 상승을 위한 도약기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앞으로도 좋은 종목 저희 시크릿노트와 함께 선별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이어서 오늘은 어떤 급등주가 검색기에 포착됐는지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이 검색기는 시장에서 당일 가장 강한 종목들을 포착해내는 프로그램입니다. 매일 실시간으로 급등주를 포착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은 총 6종목이 포착이 됐는데요. 가장 이른 시간에 포착된 SN테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N테크는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급등세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네, 일단 이게 급등하는 종목들과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제가 이제 매매를 진행하실 때 종목을 선택을 할 때 이제 내가 괜찮은 종목은 찾았는데 매매 타이밍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이제 팁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SN테크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N테크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삼성전자 무풍 에어컨 관련해서 인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상향하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바로 과연 이동평균선과 얼마나 이격이 벌어졌는가. 주가가 만약에 이동평균선에서 상당히 이격이 벌어진 상태다. 내가 이 기업이 앞으로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갈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는데 지금 이동평균선 위에서 너무나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투자가 부담스럽다 하시면 당연히 기다리셔야 되는 타이밍이다. 지금 분명히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잠시 숨고르기 구간이 나와줄 것이고 어느 정도 SN테크가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가 되는 기업인 만큼 눌림목 구간이 나와주면은 그 구간에서 매수 타이밍으로 잡으신다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SN테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막 저점을 찍고 나서 2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받고 다시 한번 또 20일 이동평균선 지지. 여기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지금 이 종목은 20일 이동평균선 지지를 받고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려주고 있다. 규칙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는데 지금 이제 장세가 조정 구간이 나와준다면은 주가가 같이 하락을 해주면서 2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를 받거나 뭐 혹은 20일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60일 이동평균선이나 120일 이동평균선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반등을 준다 한다면은 그때 특별한 악재가 있거나 종목에 대한 이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다면은 이 SN테크는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고 반등하는 구간에 공략을 하시는 것이 훨씬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SN테크 같은 경우에는 9시 13분에 포착이 된 이후로 충분히 종목을 이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을 많이 주었고 9시 13분 이후로 저점에서 이제 뭐 매수를 하면서 가져가셨다면은 오늘 SN테크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많이 상승을 보여준 이후에 장 막판에도 한번 끌어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내일이나 아니면 뭐 내일 모레까지도 단기적인 추가 상승세를 노려볼 수가 있겠다. 그리고 좀 더 이제 길게 가져가는 그 목표로서 이 종목을 가져가신다 하시면은 중기적인 전략 아니면 이제 중장기적인 전략으로서 가져가실 때 눌림목 구간을 공략하시는 것이 효율적이겠습니다. 네, 추가 상승도 노려볼 수 있는 매수 타이밍 꼼꼼하게 짚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다음 종목으로는 드림 시큐리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록체인 생태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는 드림 시큐리티는 오늘 삼성전자가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의 기술을 연결한다는 소식에 상승을 보인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제가 이 드림 시큐리티라는 종목을 설명드리면서 방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SN테크라는 종목과 같이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은 제가 이 장인 포착 시스템이라는 검색기, 제가 이평선 돌파, 이평 돌파 검색식과 이 장인 포착 시스템, 이 장인 포착 검색식이 다른 점을 설명을 드렸을 때 장인 포착 검색식은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장 초반에 9시에서 10시 사이나 오전장에 검색이 되는 종목, 첫 번째로 뜨는 종목이나 두 번째로 뜨는 종목들이 장중에 단기 매매를 진행했을 때 수익 볼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어느 정도 선별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 제가 방금 전에 SN테크라는 종목은 어느 정도 좀 고점에서 출발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평선과 이격이 상당히 벌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매매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종목을 추가적으로 들어갔을 때도 상승을 노리는 것보다도 오히려 상승할 확률보다 하락할 확률도 어느 정도 있고 위험성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를 끌어올릴 때도 좀 더디게 올리는 경향이 있기도 하거니와 하락할 가능성도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현재 뭐 블록체인 관련해서도 상당히 유명세를 달리고 있고 현재 이제 그 전국 은행협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18개 은행들이 이제 참여하고 있는데 블록체인 그 인증 시스템 구축 사업에도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SN테크 같은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이 추가적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 종목입니다. 제가 SN테크랑 같이 비교를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SN테크가 오히려 장인 포착 검색식에 먼저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SN테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포착된 이후에 수익 실현을 하기가 애매한 자리입니다. 뭐 한 매수 타이밍 이후에 한 2% 정도밖에 상승세를 보여주질 않았고 이게 뭐 자칫 잘못하면은 크게 뭐 수익률도 보기가 힘들었고 고점 대비해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이제 2,305원 요 정도 주가에서 오늘 종가에 이제 2,335원 정도까지 상승세를 이어보면 이게 만족할 만한 수익률도 안 나오고 그렇다고 뭐 단기간에 수익률을 올려주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평선과 이격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 장인 포착 시스템의 오전장에 첫 번째와 두 번째에 뜨는 종목들 중에서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선별을 하시는 게 좋냐면은 이평선과 이격이 벌어졌으면 조금 더 위험하구나.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은 더 확률이 떨어지겠다 예상을 하시고 두 번째 이제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20일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고 올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평균선과의 이격이 많이 벌어지지 않은 상태 이런 상태라면은 혹시라도 주가가 어느 정도 떨어져도 이동평균선이 지지를 한 차례 해주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인 매매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분봉으로 또 보시면은 드림 시큐리티가 몇 분에 포착됐냐면은 9시 23분에 포착이 되었습니다.
9시 23분에 포착이 된 이후로 역시 주가를 올릴 때도 큰 폭으로 올려줍니다. 뭐 9시 23분이면은 대략 이 부근입니다. 뭐 요 정도 부근인데 살짝 반등을 주는 요 구간에서 이제 매수를 하시면은 최고가에 이제 매수를 한다고 하시더라도 고점이 지금 4,480원까지 상승을 해주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 장애인 포착 검색식 여기에 뜨는 종목 중에서 오전장에 뜨는 종목인지 그리고 첫 번째로 뜨는 종목과 두 번째로 뜨는 종목에 관심 있게 지켜보시라. 그리고 그중에서도 이평선과 이격이 많이 벌어진 종목이 아니라 이평선과 어느 정도 밀접한 종목, 이평선의 지지를 받고 이제 막 반등하려고 하는 종목들을 공략을 하시면 단기간에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검색식이다. 이 검색식을 통해서 혼자서도 뭐 종목을 그냥 나오는 대로 다 찍는 게 아니라 이 정도의 뭐 오전장에 뜨는 종목, 첫 번째와 두 번째 뜨는 종목,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평선과 이격이 많이 벌어지지 않고 이평선의 지지를 받은 이후에 반등을 하는 종목, 이런 종목들을 이제 공략을 한다. 뭐 이 종목 검색식에 뜬 종목들 중에서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좀 선별해서 종목을 공략을 하시면 포착된 이후에 충분히 고수익을 노려볼 수가 있겠다. 장중 단기 매매도 충분히 혼자서 스스로 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검색식이기 때문에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제 그 선별 조건 이런 것들만 이제 잘 숙지하셔서 매매하시면 혼자서도 큰 수익 노려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추가 상승이 예상되는 드림 시큐리티 또 상세하게 짚어주셨고요. 이동평균선과 이격이 크게 벌어지지 않은 종목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라는 점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마지막 종목으로는 일진다이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큰 급등세를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일진다이아는 전기차와 수소차, 이 소재 산업과 관련한 기대감에 그간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왔었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네, 일단 뭐 일진다이아 같은 경우에는 이 수소차 관련 종목으로도 한 차례 상당히 큰 상승폭을 보여주었던 종목이고 수소차 관련 종목들에 대한 열기가 식고 관심도가 많이 식으면서 뭐 이제 주가가 다시 조정 구간이 나와주고 수소차 관련 종목들이 큰 폭으로 다시 한번 조정 구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진다이아 같은 경우에는 재차 오늘 뭐 반등을 보여주고 있기도 했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조정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어느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는지를 꼭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한 차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던 말 그대로 뭐 이제 수소차 관련 종목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화장품 관련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큰 폭으로 상승을 해주다가 조정 구간이 이제 곧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계속해서 화장품 관련 종목들도 조정 구간이 나와주면 과연 어디서 지지를 받고 반등을 주는지를 눈여겨보시면 다시 한번 공략할 구간이 나와준다. 자, 일진다이아 같은 경우도 제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 역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동평균선과 이격이 그렇게 많이 벌어지지 않은 종목입니다. 60일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계속해서 받고 있는 종목이었고 캔들을 보시면은 꾸준히 60의 이동평균선의 지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저점을 끌어올리면서 캔들을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면서 주가 상승을 보여준 이 일진다이아 같은 경우에는 검색 시계는 좀 늦게 포착이 되었습니다. 10시 26분에 포착이 되었는데 10시 26분에 포착된 이후에도 충분히 큰 상승세를 이어갈 수가 있었다. 뭐 10시 26분이라고 하면은 대략 이 부근입니다. 10시 26분이면 대략 이 부근인데 30분이 되기 살짝 전 딱 눌림목 구간에 이제 매수를 한다고 했을 때 이 정도 구간에서 고점을 이제 달성하는 걸 보면은 단기간에 큰 수익을 노릴 수가 있겠다. 중간에 뭐 큰 폭으로 주가가 하락을 한다든지 투자자분들이 놀랄 만한 상황도 벌어지지도 않았고 주가를 매수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횡보를 해주고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다가 급등세를 보여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도 이 일진다이아 같은 경우에는 큰 폭으로 상승세를 이어갔기 때문에 장중 단기 매매도 가능히 했다. 이런 종목들을 통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냥 검색식에 포착된다고 무작정 찍는 것이 아니라 이 종목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매수를 해야 되는지만 몇 가지 제가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딱 그 정도만 이제 참고하시고 매매를 하시면 큰 폭으로 단기간에 수익을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검색식 잘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진다이아까지 오늘도 세 종목 꼼꼼하게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스크린노트 진행해 볼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해 오셨나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의 방송을 준비할 때 제가 어떤 강의를 준비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늘은 앞으로 투자자분들이 어디에 주력해서 이제 눈여겨봐야 될지 정말
주식시장을 좀 큰 눈으로 바라보게끔 도와드리기 위한 강의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뭐 어떤 산업이 주목해보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보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제가 오늘 같은 경우는 산업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급등할 만한 종목들도 제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눈여겨보시고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하셔도 좋겠고 과연 이 산업이 왜 지금 위험하고 앞으로 이 산업이 왜 주목을 받을지 이 종목들이 왜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 것인지 앞으로 상승이 기대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제가 짚어드릴 테니까 이어지는 강의 방송에서 뭐 노트를 준비하셔도 좋고 필기를 하시면서 적으셔도 좋으니까 집중하셔가지고 오늘 강의 방송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앞으로 꼭 챙겨봐야 할 주력 산업에 대한 강의해 주신다고 합니다. 일주일을 꼬박 기다린 단타장인 전문가님의 시크릿 노트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부터 핫한 기업들의 시크릿 노트 시작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단타장인 이창대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강의 방송에서는 제가 앞으로 어떤 산업들을 눈여겨봐야 될지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들이 왜 지금 위험하고 주력 산업들에 이어서 앞으로 성장세가 기대되는 신주력 사업들이 어떤 종목들, 어떤 사업이 주목을 받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집중하셔가지고 내가 앞으로 이 분야에 눈여겨봐야 되겠구나. 내가 앞으로 주식을 하면서 여기에 관련된 뉴스에 집중해서 봐야 되겠구나.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 분석을 해야 되겠구나.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집중하셔가지고 강의 방송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사드 보복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중국과 한국의 좀 관계가 좀 서먹서먹해진 감도 있고 실제로 거기에 따라서 주가도 많이 이제 요동을 쳤습니다. 사드 보복으로 인해서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투자자분들도 상당히 난처하셨을 것이고 실제로 현재 큰 폭으로 하락했던 종목들 뭐 신세계라든지 아니면 뭐 화장품 관련 종목도 굉장히 많죠. 뭐 한국콜마 제가 설명드렸던 한국콜마라든지 아니면 뭐 아모레G, 아모레퍼시픽 뭐 굉장히 많은데 이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을 주면서 이제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어느 정도 완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지금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냥 웃을 일만이 아니라는 사실이 투자자분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게 마냥 웃을 일이 아닌가? 그렇다면 지금 중국과 한국의 관계가 좋아지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항상 불안한 상태라는 겁니다. 앞으로 한국과 중국이 단기적으로 뭐 관계가 좀 우호적으로 바뀐다든지 좀 따뜻한 바람이 불어온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도 계속 한국은 중국에 어떻게 되는 입장이냐면 갑과 을의 관계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지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앞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점을 오늘 강의를 통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표를 보시면은 지금 중국이 한국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추격을 하고 있냐? 지금 한국의 주력 산업에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력 산업이라고 할 것은 뭐 지금
그 깊이 생각해 볼 필요도 없이 그냥 수출 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특정 대기업에 집중된 국가 발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산업 역시도 특정 기업이나 특정 산업에 너무 의존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수출할 때도 너무 집중화 전략을 많이 하다 보니까 분산 투자 이런 게 안 되고 이게 한 종목에 지금 뭐 집중 투자, 몰빵 투자 이런 말 나오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소수의 기업이나 산업에 집중해서 산업을 키워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력 사업에 기대하고 있거나 수출에서 이제 주력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같은 경우도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주력 산업이 흔들려 버리면 한국의 경제가 흔들린다. 이렇게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추격이 상당히 무서운 이유가 무엇이냐? 중국이 지금 주력으로 키워내고 있는 산업이 무엇이다?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 설 자리를 잃게 되면 우리나라의 수출에 타격이 올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힘들어질 수가 있다. 그렇다면 주력 산업을 뛰어넘어서 추가적으로 어떤 산업에 투자를 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오늘 강의 방송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 쇠퇴기에 진입하고 있다. 보통 산업을 얘기할 때 그리고 뭐 항상 얘기를 할 때도 기승전결이라고 하죠. 뭐 소설이나 뭐 문학 작품을 읽을 때도 기승전결이라고 합니다. 보통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고점을 찍고 내려와 줍니다. 이게 산업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이제 시작 단계에서 출발을 한 다음에 성장기로 이제 진입을 하고 다시 한번 이제 이 산업의 화랑기가 찾아온 다음에 쇠퇴기를 겪고 그리고 이제 사라져 간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 실제로 쇠퇴기에 와 있다. 지금 막 올라가고 있는 업종이 아니라 막 상승하고 있는 업종이 아니라 오히려 주력 산업이 쇠퇴기에 와 있다. 지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얼마나 잘 올라가고 있는데 쇠퇴기 소리가 나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코스피 종목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들 얼마 전에 조선 관련해서 뭐 한진해운 사태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가 있겠다. 지금 뭐 한진해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 기업이 설마 이렇게 되겠어? 조선 산업이 우리나라는 조선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조선이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조선 사업이 망하겠어? 하는데 설마가 사람 잡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들은 너무나 많이 노후화되어 있고 실제로 쇠퇴기에 진입해 있는 업종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선박이 쇠퇴기에 진입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설문조사를 했을 때 26%라는 가장 높은 비율로 설문지에 이제 응답을 한 사람들이 투표를 해주었습니다. 지금 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이 300대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수출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몸담고 있는 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내가 일을 해보고 있는데 지금 이 기업이 내가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쇠퇴기다. 수출이 예전 같지가 않다. 진짜 옛날에 2011년도에 엄청 잘 나가는데 요새 옛날 같지 않다. 이런 지금 그 실제로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과 뭐 임원들, 여기 종사자들이 그런 의견을 내놓고 있고 선박이 가장 심하고 그 다음이 섬유다. 지금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게 세 번째 이제 평판 디스플레이인데 평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어지는 강의에서도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역시나 쇠퇴기 진입하고 있는 업종 선박이 1위에 올라 있고 전체적으로 많은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들이 쇠퇴기라는 의견이 대다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다음 화면 보시면은 이 쇠퇴기에 가 있는 산업들이 어떻게 되고 있냐. 실제로 이 중에서도 보통 이제 우리나라 주력 수출 기업이라고 할 만한 주력 수출 업종이라고 할 만한 이 그 업종들이 13개 품목이라고 이제 나눌 수가 있겠는데 그 중에서도 5대 주력 수출 품목을 뽑았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석유 제품, 반도체, 자동차, 조선철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업종들이 왜 이렇게 지금 쇠퇴기를 겪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무려 이제 10대 주력 수출 품목으로 편입이 된 이후로 3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겁니다. 원래 보통 나이가 들면 늙듯이 실제로 산업도 너무 오랜 기간 주력 사업으로 있다 보면은 주변국들의 이제 경쟁에도 타격을 입고 한번 쇠퇴기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석유 제품이나 뭐 반도체 지금 주력
5대 수출 품목이 평균 36년이 지났다는 겁니다. 뭐로부터 36년이 지났냐? 10대 주력 산업으로 편입을 한 지 수출 주력 산업으로 주력 산업 품목으로 편입이 된 지가 벌써 36년이 지났다.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으로 편입된 지가 벌써 36년이 지났다는 건데 36년간 이 산업들이 우리나라를 떠받들고 발전을 도왔다. 말 그대로 뒤에서 뒷받침해서 우리나라를 완전히 그냥 뭐 머리끄댕이 잡고 왔다. 이렇게 보셔도 될 정도로 주력 사업들에 대한 비중이 의존도가 높고 실제로 이 산업들은 지금 노후화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쇠퇴기를 겪고 있고 여기에 지금 투자를 하신다면은 뭐 앞으로 단기적으로나 뭐 중장기 하시는 분들은 주력 사업보다는 새롭게 떠오르는 업종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가능성 있고 실제로 국가도 그런 사업에 투자를 하려고 지금 정책을 내놓고 그 사업에 돈을 투자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13대 수출 품목. 항상 이제 우리나라 이제 주요 수출 품목으로 해서 13개 정도를 주요 수출 품목으로 뽑는데 지금 우리나라를 떠받들고 있는 13대 수출 품목들이 시장에서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지금 우리나라의 수출을 책임지고 있는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실제로 중국의 지금 떠오르고 있는 새로운 시장, 무서운 신흥시장이라고 불리고 있는 중국의 압박도 있을 것이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산업들이 많이 노후화된 것도 있겠다. 지금 13대 수출 품목이 2011년도에 상당히 이제 호황을 보여주면서 이제 뭐 주력 산업들이 막 굉장히 산업 발전을 많이 하고 수출도 많이 하는 시기였는데 그에 비해서 지금 계속해서 시기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2015년도, 뭐 16년도, 17년도 들어가면서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일단 당장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고 실제로 이 주력 산업들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은 13대 품목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 변화라고 지금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제가 방금 전에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세계 시장에서 지금 우리나라 수출 품목들의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서도 어떤 업종들 세분화시켜서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여기서 선박류와 평판 디스플레이를 집중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평판 디스플레이 수출이 굉장히 높은데 이 지금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고 앞으로 이제 수출액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이제 산업 발전이 기대되는 업종이 이렇게 수출이 타격을 입고 있다. 점유율에도 타격을 입고 있고 중국에 밀리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은 지금 심각한 문제에 와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선박류는 뭐 최근에 이슈도 있거니와 여기서 뭐 더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예측이 되고 2015년도에 2011년도에 비해서 추가적으로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었고 전체적으로 뭐 5.33% 2011년 대비 0.41%포인트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평판 디스플레이와 선박류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는 정말 긴장해야 될 사실이고 이 지금 평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게 1위 자리를 내놓겠구나. 중국이 이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겠구나.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더 이상 평판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1위가 아니다. 이제 중국에게 넘겨줄 때가 됐다. 벌써 지금 그 정도 수준까지 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조선 같은 경우에는 세계 1위 시장으로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던 시장인데 현재 큰 폭으로 하락을 해주면서 점유율이 떨어졌다는 점. 이것만 보시더라도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들 위기에 와 있다. 앞으로 신규 산업에 눈여겨보시고 실제로 그 산업들을 우리 투자자들뿐만이 아니라 이미 나라 차원에서 기업들 측면에서도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은 우리나라 13대 수출 품목 세계 시장 점유율을 이제 나라별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11년 대비해서 2015년까지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을 아까 전에도 제가 화면에서 보여드렸는데 자, 일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뭐 떨어지고 있는 거는 매한가지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큰 폭으로 상승을 해주고 있죠. 일본이 문제가 아니라 중국이 문제인 이유가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들을 위협하는 중국의 지금 떠오르는 산업들이 우리나라의 지금 세계 시장 점유율을 빼앗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성장률이 세계 시장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고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세계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겠냐?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을 지금 중국이 점유율을 빼앗아 와가지고 우리나라가 줄어든 만큼 중국이 물론 우리나라에게서 이제 주력 산업 점유율을 빼앗아 가서 그 한 가지 문제만큼은 아니겠지만 분명 영향이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주력 산업 비중이 점유율 비중이 떨어졌다는 점. 요거에 이제 집중을 하셔야 되겠고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8.3% 포인트에서 뭐 8.7, 8.5, 8.5 하다가 현재 8.1% 포인트까지 떨어졌는데 미국은 문제 없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미국은 내수로도 충분히 먹고 살 만한 나라라는 점. 우리나라는 내수가 상대적으로 내수가 훨씬 더 뒷받침이 약하기 때문에 내수로서 이제 뭐 뒷받침을 노린다든지 아니면 수출에서 힘들어지면 내수 산업에서 어느 정도 보완을 해주는 이런 식의 뭐 상호 보완 작용이 일어나기가 힘들다는 점을 미뤄보았을 때 현재 미국이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과 한국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히 큰 차이가 있다. 내수 산업이 약한 나라이고 실제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지금 세계 시장에서 주력 산업 비중이 점유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큰 타격이라는 점, 새로운 활로를 뚫어야 된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은 지금 현재 주요 수출 품목 비중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 주요 수출 품목의 비중이 높냐면은 지금 주요국도 일본이나 중국, 미국에 비해서 심지어 전 세계 평균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방금 전에 그래프에서 일본도 수출 먹고 사는 나라 아닌가? 일본도 수출 비중 상당히 높은데 일본도 수출 비중 높은데 일본도 지금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는 거 문제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주력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말 그대로 주력 산업이 위협을 받아도 어느 정도는 상호 보완이 된다는 점. 실제로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몇 개 산업이 휘청거리기 시작하면 실제로 그 품목이나 아니면 나라 경제가 휘청하고 실제로 특정 기업이 휘청하면 그 산업이 전체적으로 휘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한진해운이나 이런 지금 이슈만 보시더라도 조선 사업이 한진해운 하나 때문에 어떻게까지 무너질 수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은 한국이 압도적으로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비중이 뭐 계속해서 80%를 육박하고 있는데 지금 주력 산업의 수출을 80%를 의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현재 주력 산업들이 휘청거리면 우리나라 수출의 80%가 휘청을 한다는 소리고 실제로 일본과 중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력 산업 외에도 뒷받침해줄 다른 수출 상품들도 있고 다른 산업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 수출이 힘들어지면 내수로 극복해도 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특정 품목에 쏠림 현상이 나타난 것은 상당히 위험하고 앞으로 다른 산업들도 발전시켜야 된다는 경고 표시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 지표들을 보았을 때 우리나라 뭐 경제학자들이나 아니면 정부에서도 이거를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다른 수출 활로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산업의 활로를 뚫어서 제4차 산업 아니면 뭐 에너지 산업 여기에 계속해서 정부가 이제 투자를 하겠다, 힘을 주어서 개발을 하겠다 이런 말을 해오고 있는데 정부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니라 지금 이런 지표만 보시더라도 에너지 산업 활로 뚫어야 되겠네. 지금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뒷받침하고 있었던 조선산업, 뭐 평판 디스플레이 이런 산업에 계속해서 의존하다가는 언젠가는 위기가 오겠구나. 실제로 다른 수출 활로를 뚫어야 되겠구나. 이런 위기감을 한번 이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은 13대 주력 품목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의 지금 평판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평균 25% 정도가 지금 중국의 수출 비중이 쏠려 있는데 우리나라가 중국의 평판 디스플레이 수출 비중에 이렇게나 의존을 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평판 디스플레이 수출이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어떻게 보면은 주력 산업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 산업이 중국에 이만큼이나 의존을 하고 있다는 거는 중국과 사이가 조금만 틀어지면 산업이 휘청한다는 겁니다. 물론 중국이 꼭 이런다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의도적으로 뭐 평판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지금 중국이 상당히
경쟁적으로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세계 시장, 중국 입장에서 내가 지금 세계 시장에 진출을 하려고 하는데 평판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한국이 굉장히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네. 근데 그중에서도 수출을 어디에 의존하고 있냐면 우리나라에 의존하고 있네. 중국 입장에서 중국에 의존을 하고 있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 요걸 잠시 수출을 우리가 좀 안 받아주고 이러면은 한국 이 산업이 좀 휘청하겠네. 그럼 그 틈을 타서 중국의 평판 디스플레이 산업이 세계 시장의 점유율이 상당히 올라가겠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악용을 할지 안 할지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결과를 놓고 보았을 때 사드 보복으로 인해서 지금 이 산업은 상당히 타격을 입었다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들이 큰 폭으로 타격을 입었고 그 새에 중국은 세계 시장 점유율을 점차 높여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중국과 말 그대로 평등한 관계에 있지 않은지를 보시면은 지금 한국은 중국에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지금 뭐 40%대, 지금 계속해서 뭐 40%가 아니라 40억 달러 수준대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데에 비해서 중국은 뭐 6.5억 달러. 너무나 지금 갭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에 이만큼이나 투자를 하고 수출을 하고 이 중국 진출 사업에 열을 올리고 그런데 반해서 중국은 상대적으로 한국에 투자를 별로 안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것만 보더라도 한국은 중국에 너무나 많은 비용을 들여서 투자를 했고 실제로 사업도 많이 진출을 했는데 중국에서 이렇게 나온다. 사드 보복이 나온다. 그럼 우리나라의 주력 기업들, 말 그대로 코스피 200에 올라 있었던 우리나라의 주력 사업들 미친 듯이 빠졌습니다. 한국콜마뿐만이 아니라 뭐 지금 면세 사업들 신세계, 롯데 뭐 너나 할 것 없이 화장품 아모레 지금 우리나라를 바치고 있던 사드 보복으로 인해서 떨어졌던 종목들 실제로 주가 하락이 너무 큰 폭으로 나와줬고 실제로 장기간 주식장이 힘들었습니다. 사드 보복 하나, 말 그대로 중국과의 관계가 살짝 틀어졌다는 그 이슈 하나만으로 특정 품목이 아니라 주식장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뭐 지금 선진국이라고 볼 수 있는 미국이나 독일 아니면 뭐 일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중국에 이제 의존하고 있는 수출 비중이 제일 높다는 겁니다. 지금 뭐 일본이나 중국 이런 데에 비해서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 26%, 미국이나 독일 아니면 뭐 일본 같은 경우도 뭐 많아봤자 17.5%포인트인데 거의 지금 여기에 2배가량 많게는 평균 대비했을 때 뭐 거의 4-5배가량 많이 의존을 하고 있다. 수출을 중국에 의존을 하고 있다. 심지어 다른 나라들 뭐 미국이나 독일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내수도 괜찮고 뭐 수출 안 되면 내수로도 좀 극복하고 이러는데 수출 비중이 그렇게 높지도 않은데 우리나라는 수출 비중도 높은데 그중에서 또 중국에 의존하는 비중마저 높다. 중국과 관계 한번 틀어지면 나라 경제가 힘들어진다. 결론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중국이 한국의 주력 사업을 위협하고 중국의 이제 주력 산업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너무나 편한 위치에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힘을 쥐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이 지금 중국이 우리 사드 보복 할게. 너희 지금 제품 안 써. 한국 제품 안 써 하면 우리나라 주력 산업 수출 타격 있고 기업들 휘청거리고 그러면 중국은 바로 그냥 그 자리 차지한다. 다음 화면 보시면은 GDP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무역을 할 때 수출에 얼마나 많이 이제 의존을 하고 있냐. GDP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내수보다도 수출에 이만큼이나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뭐 독일도 많고 러시아도 많고 중국, 일본, 미국, 뭐 브라질 많겠지만 우리나라는 이렇게 압도적으로 의존을 많이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서든 죽이 되든 밥이 됐든 수출로서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되는 나라고 뭐 시청자 여러분들 생각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학교 다닐 때 어땠습니까?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뭐 이런 분들 우리 그 은사님들이 뭐라 했냐면은 실제로 저도 이제 뭐 학창 시절에 은사님이 이러셨습니다. 야,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지금 무슨 에어컨을 그렇게 많이 틀고 있냐? 보일러 꺼라, 에어컨 꺼라. 이런 말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뭐 에어컨 꺼라, 뭐 보일러 꺼라, 뭐 난로 꺼라 이런 말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뭐 하냐? 아껴야지. 이런 말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수가 뒷받침이 그렇게 되지를 않기 때문에 어쨌든 수출로 먹고 살아야 된다는 점. 그리고 실제로 비중이 높고 중국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수출이 틀어지면 다른 활로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뭐 내수를 통해서 극복을 한다?
이게 현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소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은 현재 이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수출 대상국 지금 보시면은 수출도 중국에 제일 많이 해. 수입도 중국에서 제일 많이 해. 보시면은 한국이 수출을 할 때도 마찬가지, 수입을 할 때도 마찬가지. 중국이 다 우리나라의 수출과 수입 말 그대로 교역에서 너무나 많은 영향을 차지하고 있고 너무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전적으로 알 만한 게 실제로 예전에는 뭐 영어 공부해야 된다, 영어 공부해야 된다 이런 말이 굉장히 많았는데 요새는 중국어 공부해야 된다. 중국어 공부해야 된다. 중국어 학원 엄청나게 많이 생겨나고 실제로 뭐 TV 광고만 보시더라도 영어 관련된 거는 당연한 거지만 이제 중국어 관련된 뭐 교육을 아니면 학원을 아니면 이 교육 커리큘럼을 광고하는 광고도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지금 뭐 중국에 이만큼이나 의존을 하고 있는데 중국은 상대적으로 한국 없어도 그렇게 큰 타격은 입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은 한국은 이렇게나 중국에 수출입을 의존을 하는데 중국은 일본의 이 정도. 한국에는 수출 4.3%, 수입 9.7%. 미국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상대적으로 상당히 고르게 수출입, 말 그대로 수출을 고르게 하고 있다는 점. 한국은 오히려 이 중에 비중이 작습니다. 말 그대로 한국에게 있어서 중국은 너무나도 중요한 존재인데 중국은 그에 반해서 한국이 그다지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뭐 사드 보복 해가지고 수출입 잘 뭐 좀 틀어줘도 상관없어. 우린 중국과 EU에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 뭐 일본도 있고 우린 수출할 때 많다. 우린 인구도 많고 뭐 땅도 넓고 할 거 엄청 많다. 너희 아니어도 우리를 원하는 나라들은 상당히 많다. 실제로 뭐 브라질이나 아니면 이런 그 산유국들도 지금 중국과 수출입이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은 이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미국에 상당히 많이 의존을 많이 했습니다. 보시면은 이 수출 비중 변화 추이를 보시면은 2000년대만 하더라도 밀레니엄 세대만 하더라도 지금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었습니다. 뭐 베트남 같은 경우는 뭐 눈에 보이지도 않고 거의 지금 뭐 수출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많이 했다. 근데 중국이 오히려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수출 비중 중국에 얼마나 많이 수출을 하고 상대적으로 뭐 100만 원을 수출을 한다, 뭐 100억을 수출한다고 했을 때 중국에는 얼마나 수출을 하고 미국에는 얼마나 수출을 하고 이 비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지금 중국이 미국을 역전해서 2003년을 넘어서면서 중국이 미국을 압도적으로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과거에 미국에 그렇게나 수출 수입 의존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중국이 미국을 압도하고 우리나라는 지금 중국의 수출 수입을 의존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집중해서 보셔야 할 것이 바로 베트남이 아래에서 치고 올라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중국이 말 한마디 하고 뭐 중국이 패권을 잡고 있고 중국이 뭐 힘 마음대로 휘두르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휘청휘청 하면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눈치 봐가면서 물론 항상 한국은 열강들의 눈치를 보면서 뭐 수출하고 수입하고 항상 그래 왔지만 그래도 이 주력 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도 발전을 시켜야 되고 주력 산업이 어느 정도 좀 뒷받침이 안 될 때 또 다른 주력 산업들이 좀 뒷받침을 해주고 뭐 철강이나 조선이 잠깐 휘청거릴 때 다른 13대 주력 품목 말고 다른 품목들도 에너지 산업 관련 분야라든지 4차 산업, AI, 인공지능 이런 관련 산업들이 뒷받침을 해줘가지고 수출을 계속해서 꾸준히 올려준다면은 우리나라가 뭐 중국에서 한번 뭐 수출할로가 좀 막힌다 하더라도 베트남 같은 데다가 이제 수출을 많이 한다든지 인도 같은 개발도상국들에 투자를 한다면은 지금 이 비중을 어느 정도 균등하게 맞춰줄 수가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셨듯이 사드 보복 관련해 가지고 뭐 중국이 우리나라의 제품을 사용을 안 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때 우리나라가 여기서 대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미국뿐만이 아니라 중국뿐만이 아니라 베트남이나 인도에도 수출과 수입을 말 그대로 교류를 활발히 해야 하고 여기에도 진출을 많이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의 뭐 삼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대기업들이 베트남이나 인도에 진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이나 인도에 이 진출을 많이 하고 있는 이유가 실제로 인건비도 싸고 실제로 이 중위 연령 같은 경우 나이대가 어리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뭐 30대라고 보면은 인도나 아니면은 이 베트남 같은 경우는 중위 연령이 20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의 베트남과 인도에 어떤 산업들이 지금 진출해 있고 어떤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지를 눈여겨보시면 이 기업들이 향후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하고 단기적으로도 공략할 종목들이 상당히 많다는 점입니다. 제가 이어지는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는 그렇다면은 지금 중국과 미국뿐만이 아니라 떠오르고 있는 시장, 베트남과 인도에 진출해 있는 기업, 그 기업들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기업들이 어느 기업들인지를 공개할 것이고 그 기업들을 통해서 어떻게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지 그 투자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 제가 제시해드리는 종목과 투자 전략 공개해드릴 테니까 도움받아 가시고 오늘의 강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에 대한 현 주소를 체크하고 오셨습니다. 네, 현재 중국이 우리나라 주력 산업을 위협하면서 우리 주력 산업의 수출 품목이 세계 시장에서 점유하는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따라서 이젠 중국뿐 아니라 베트남 등 새 시장 판로를 개척해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와 관련한 추가적인 내용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전문가님 다시 한 번 더 안내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이어지는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는 베트남과 인도 관련해서 오늘 바로 지금 바로 공략해야 될 종목들을 공개를 할 테니까 지금 바로 공략법과 투자 전략을 배워가셔가지고 종목들 슬기롭게 대처하셔서 공략해서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이어지는 투자25시 2부에서는 리더스탁 정혜준 전문가님의 강의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도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